이 사람도 뭐 90%, 저 사람도 90%, 뭐 다 90% 하면 채권자들 망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법원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좀 채권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. 개인회생이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개인회생 진행되다 보면 변제율이 나와서 뭐 100% 변제가 아니고 뭐 80%, 70%, 60%, 50%, 뭐 심할 때에는 뭐 10% 이렇게 되니까 채권자분들이 억울해하시고 분통 터지실 것 같기도 하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. 돈을 벌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니까요.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이었는데요. 작년 가을쯤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.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채무를 처음 진 시기가 2002년이었다는 겁니다. 그때 당시 원금이 6천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. IMF 이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서 힘들어지시다가 2002년쯤에 사업이 이제 되돌아오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채무를 다 떠안게 되신 분이셨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정말 이거를 다 갚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사업은 부도가 났고 본인이 다른 일을 진출하기도 너무 쉽지 않았고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없고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. 결국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용직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, 실제로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일용직에 종사를 하셨고요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변제 계획안을 짰을 때 이분은 실제로 탕감률이 90%가 나오기는 했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, 현재 이제 인가가 나서 지금은 이제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이분이 90% 나왔으니까 이제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10%만 받았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평생 죽으실 때까지 돈을 갚으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셨어요.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10%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셨을 거예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. 저는 이제 그분의 이제 수입 상황이라든가 뭐 재산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. 채권자들 입장에서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는 이분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 독촉을 위한 인건비와 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. 그냥 독촉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. 바꿔 말하면. 그럼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도 뭐 90%, 저 사람도 90%, 뭐 다 90% 하면 채권자들 망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법원이 일단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실제로 상담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, 배우자 재산을 저희가 여쭤봐요.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배우자 재산을 왜 묻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끊으세요. 그런 경우는 배우자 재산이 많은 거죠.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일단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. 배우자 재산으로 빼돌려 놓은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도 없고, 그 다음에 변제율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지게 된 시기나 뭐 경위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봅니다. 도박을 하느라 빚을 이렇게 많이 지게 되었다. 그러면 원리금 변제로 가는 거죠. 최저생계비조차도 무시하고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 경우에는. 여튼 법원에서도 무작정 채무자들 편의만 봐주진 않습니다. 채권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원도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, 실제로 뭐 채무자들의 뭐 재산 가치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에는 법원에서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. 변제 계획안을 보더니 법원에서 전화가 와요. 변제율 좀 높이셔야 될 것 같다. 대놓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 뭐 무조건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일정 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무작정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재계 발판을 마련해서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뭐 채무자만을 감싸는 제도라고 보시기보단 채권자, 채무자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반드시 행복해지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